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용어 설명. 자, 저번 시간에 20분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관한 얘기까지 했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설정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용어 중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등기 종류, 등기 목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전세권 설정한다, 소유권 이전한다. 그리고 저당권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설정에서는 포인트가 당사자 위에서 물건 위에 새로이 소유권 이외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요게 설정입니다.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소유권에서는 설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에서만 쓰는 거고요. 발생시키는 과정이 설정입니다. 생기는 과정이에요. 발생하는 것이 설정이다. 자,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존입니다. 자, 보존은요. 자,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럼 신축과 동시에 소유권 발생하죠. 그럼 보존 등기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미 취득하여 있던, 이미 발생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발생했던 소유권을 등기부상 존재를 등기부상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상 확인하는 것이지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을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해 있는 소유권을 등기부상 확인하는 절차지 새로운 소유권 보존, 소유권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자, 이전은요. 어떤 자의 귀속된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 자,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걸 이전이라 합니다. 권리가 옮겨가는 게 이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권리 이전 등기는요.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이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권리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요. 주체가 바뀌는 걸로 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을에게 넘겨줍니다. 자, 넘겨준단 말입니다. 요게 이전입니다. 권리가 갑에게 있던 권리가 을에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권리 측면으로 본다면은 옮겨가는 거잖아. 이전이잖아요. 권리 측면으로 보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리 주체 측면으로 보면은 종전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이 소유권과 이 소유권은 같은 소유권이니까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가 돼요? 을이 되죠. 그러면 권리 주체 측면으로 본다면은 갑이라는 사람에서 소유자 을로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권리 측면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권리 주체, 권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된다는 거하고 권리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권리가 넘어간다는 말과 권리 주체가 바뀐다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 자,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자, 변경은요, 이미 등기된 사항의 내용이 바뀌는 게 변경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게 변경이에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는 이전이라 그랬죠. 그죠? 내용이 바뀌는 게 변경입니다. 그럼 내용 바뀌는 건데 구체적으로 전세금이 있단 말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속기간, 날짜 기간,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신축, 늘어나고 줄어들고 등기된 권리자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 명의 표시라 그러면 뭡니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잖아. 그죠? 그 세 가지가 바뀌는 거.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뀌죠. 등록번호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이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는 게 변경이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입니다. 자, 처분 제한은요. 자,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 처분 권능을 제한한 걸 말한다.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말입니다. 권능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말입니다. 제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경매라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처분 제한인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일단 처분 제한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처분 제한이다. 요 종류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처분 제한이다 말입니다. 제한이지 금지는 아니에요. 제한하고 금지는 달라요.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게 금지예요. 제한은 되긴 됩니다.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처분 제한이지 금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경매는 처분 제한이다. 금지 아니다. 경매된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한정될 뿐이지. 금지라면 못 팔아먹는다 그랬지만 제한이잖아요. 압류된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다.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의 시 금지는 아니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상속, 유정, 회사 합병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길게 나옵니다. 상속이란 것은 피상속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에게 희속되어 있는 권리 의무가 상속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상속입니다. 법률 사실입니다. 의사 표시의 내용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법률 사실이고, 유정은 피상속에 기속되는 권리가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정려하는 거다 말입니다. 유언으로 정려하는 일방적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입니다. 자, 유언으로 정려한다 말입니다. 유언으로 정려한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정리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정려, 요게 포인트입니다. 정리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유정이란 것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생각하면서 대답합니다. 정려입니다. 정려는 법률행위 이다 아니다. 정리는 법률행위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거 법률행위잖아요. 유언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자꾸 상속 떠오릅니다. 상속 떠오르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이게. 법률 사실이잖아 이거는. 유언에 의한 정려다 말입니다. 정려가 포인트입니다. 정려. 주는 건데 우리가 정려의 방식은요. 수천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계약서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 계약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명시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는 것 중에서 유언이라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말입니다. 정려입니다. 그럼 유언에 의한 정려인데 요 유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 소극적 권리가 포괄적, 적극 소극 권리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포괄유정. 포괄유정과 구체적인 권리를 일반인에게 특정해서 넘겨준다 해서 특정적 유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유정. 자, 유정은 유언에 의한 정려는 포괄유정과 특정 유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유정은 뭐냐? 권리 의무 전부 다 넘어가는 게 포괄이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넘어가는 게 포괄이다. 특정 유정은 그 중에서 유언자가 가지고 정려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 딱 찍어서 넘기는 겁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하나 넘긴다 이렇게 표현해두고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의 권리 여러 가지 중에서 요 권리만 넘어간다. 이것도 특정입니다. 자, 이런 개념인데요. 자, 이런 개념들은요. 여러분 시험 치는 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시험 치는 별로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포괄유정 나왔단 말입니다. 포괄유정 나오면 권리 의무 전부 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상속을 떠올리세요. 상속이 포괄유정이 대표자니까. 특정유정 나옵니다. 특정유정 나오면은요. 자, 무조건 매매를 떠올리세요. 매매 이게 특정유정이니까. 되겠죠? 포괄유정 나오면 상속을 떠올리고요. 특정유정 나오면은 특정유정 매매를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여러분 시험 포괄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시험 문제가 뭐 등기하니 안 하니 언제 물건 변동하니 이런 얘기 나올 거단 말입니다. 그럼 상속을 생각하면서 답을 결정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특정 유정에 관한 얘기는 뭐로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이거 대답은 전부 다 매매를 생각하면서 대답하면 된단 말입니다. 상속은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신과 동시에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럼 포괄유정도 등기 없이 물건 변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유정입니다. 특정유정은 등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런다면 매매잖아요. 매매는 등기해야 되죠. 그럼 특정유정도 등기해야 물건 변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괄유정 뭐가 떠오릅니까? 상속. 특정유정은 매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합병인데요. 회사 합병은요. 회사가 자,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지는 사실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2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하나는 묶은 이유는요. 유정 중에서 포괄유정이다 말입니다. 포괄유정이다. 이렇게 함정을 한다면은요. 요 세 가지는요. 등기 없이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일어납니다.
A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가 A 회사로 합병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존속에서는 A 회사다 말입니다. 그럼 A 회사가 돼버리면 B 회사에 기속되어 있는 부동산 있죠. 이거는 당연히 A 회사로